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조금만 들어주세요. 저가 마지막이니까요. 아니 내가 마지막이야. 그렇습니까? 먼저 녹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아마존이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고 다들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로 해외에서 거래를 하실 때, 그럴 때 자주 사용을 하시죠. 해외에서 쇼핑을 하실 때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이 로고에는 작은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A to Z까지 다 판매하겠다는 아마존의 야욕이 들어있는 그러한 로고 디자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글로벌 수익에 있어서 이커머스 순위도 1위입니다. 엔간한 이커머스 순위에 대해서는 아마존이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클라우딩 순위도 마찬가지로 그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광고 또한 아마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커스머스에 의해서 틱톡보다 더 뛰어난 광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수익 관련한 내용이고요. 근데 단 하나 아마존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월마트가 계시죠. 월마트를 뛰어넘기 위해서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시면요, 아마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서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서로 뺏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스토어, 3P, 클라우드, 광고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1위는 뭘까요? 당연히 온라인 스토어죠. 왜냐하면 온라인 스토어로 가장 유명해진 아마존이니까요. 그러면 2위의 수익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찍어도 괜찮습니다. 클라우드요? 광고요? 클라우드도 나왔고 광고도 나왔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아닙니다. 3P라는 제3자 판매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풀필먼트라고 해서 그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온라인 스토어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중개업자 일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중개업자 일을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이 나 물건 팔고 싶어, 나 사과 팔고 싶어, 근데 나 어떻게 파는지 몰라. 그래서 판매와 물류 배송, 그 다음에 그 추후 서비스까지 아마존이 전부 해주는 것을 바로 3P, 그러니까 풀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로고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러한 쇼핑 관련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방금 3자 서비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아마존 광고도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그 수익 퍼센티지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에 대해서 공통적인 가치 사슬을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쟁사와 현재의 경쟁사를 비교하면서 전통적인 가치 사슬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오스입니다. 시오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오스는 최근에 파산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880년대까지만 해도 시오스는 엄청난 미국의 소매업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1800년도 그때 시오스가 탄생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유통망을 제거하여서 이커머스의 원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가치 사슬의 출발입니다. 그러하여서 시어스는 굉장한 성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4,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백화점도 짓고 연 1조 원도 달성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죠. 그런데 1970년대부터 약 100년 정도가 그 정도 지났네요. 그런데 대형마트들의 성장이 점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빠른 제품, 더 많은 물류센터, 더 많은 것들, 더 경쟁력 있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시어스는 결국 그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시어스는 왜 파산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사슬을 부수고 더 혁신적인 결과를 이뤄내야만 저희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경쟁 기업이 월마트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1위의 월마트의 전략은요. 먼저 리테일 링크라는 내부에서 유통업체에 최초로 도입된 추석 시스템을 먼저 발행했는데요. 이는 아마존도 이거를 채용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테일 링크라는 이런 걸 추적을 하여서 택배가 어디로 갔는지, 이 택배는 또 어떻게 소비자가 또 어떤 걸 샀는지 그런 걸 정보를 모아서 그 이후에 더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테일 링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도킹은요, 좀 가볍게 말해서 좀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생산 쪽은 좀 넘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일 최저가. 매일 최저가라는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언제나 따분했던 그런 전략, 마트의 이야기들을 넘어서 언제나 365일 값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마케팅에서 가치사슬을 파괴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이러한 경쟁사의 전략을 표방하고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어떻게 성공한 걸까요? 간단히 역사를 보자면요. 1994년에 창업을 하고 원클릭 주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페이와 같이 주소나 이름을 입력해서 그 주소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딱 한 번만 클릭만 누르면 이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켓플레이스라는 기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P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사과를 팔 때 저희가 어떻게 팔지 모르겠어요 할 때 얘네들이 다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이때는요. 아쉽게도 멤버십 동영상 스트리밍이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프라임의 그 모토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쿠팡이 그것을 벤치마킹하여서 로켓와우 멤버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이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양의 서버들을 구축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서버의 그 컴퓨터가. 그래서 남아도는 컴퓨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월세처럼 좀 빌려주면 어떨까? 돈 내서 좀 사용하면서 하게 된 게 웹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캐시카우가 되었죠. 아마존 프레시, 이것은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사과, 포도,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아마존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가장 큰 모토는 고객 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죠. 이 의자는 왜 있냐면요.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모두가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객의 자리를 하나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고객을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마존의 전략입니다. 유통업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통업체의 문제란 물건을 팔 때 중개업체에게 조금 떼어먹히고 하다 보니까 가는 길에 느리고 비싸죠. 근데 그것을 다 해소하자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 그리고 인내와 유연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이 내용이 바로 최저가 가두기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아마존이 그 가장 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일단 최저가로 손님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입된 손님들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여러 가지 멤버십 서비스로 가둡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억 명 넘게 아마존 프라임을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부물로는 이렇고요. 소토와 피커로 나뉘고 뭐 키바로스 만들고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 시스템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마존은 현재 있던 전통적인 가치 사슬을 부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드론은 30분 이내에 배송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빠르게 배송을 해주시죠. 그러한 아마존의 그런 게 있습니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풀필먼트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3P의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배송이고요. 빠른 배송과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뮤직, 팟캐스트까지 OTT를 제공하는 이른바 멤버십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별하러 성공 업체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산업은요, AWS와 같은 비슷한 기업은 MS, 구글이고요. 그다음 방대한 규모의 물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쿠팡과 테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충전 고객 유지 전략을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쿠팡 와우를 이용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 해보시려면 쿠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을 가장 크게 벤치마킹하면서 성공한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그 성장 속도는 아마존을 능가하는 성장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쿠팡이 설립되고 아마존이 설립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존 프라임이 도입이 된 것까지 멤버십이 도입이 된 것까지 똑같고 그 다음 그 멤버십 안에 OTT 서비스를 같이 했죠. 그 다음에 물류 대행 서비스까지 함께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주세요. 네, 저희 47기 김준입니다. 네, 혜진하고의 방송 들었고요. 아마존, 저도 결계서 때 아마존을 바꿨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아마존이 지금 월마트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차별적인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어서 월마트는 가히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오프라인 매장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월마트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는 뜻은 아마존 또한 그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최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곳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의 비중을 문어발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인수업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매장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불 켜라.